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교회 공동체 운동의 모델 가운데 하나인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정교 분리를 강조하고 유아세례를 강조했던 제세례파 가운데 한 분파가 메노나이트였습니다. 메노 시몬즈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부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선교와 사회봉사 그리고 소위 심플러 라이프스타일, 단순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었고 미국에 와서 건강한 그런 교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미쉬는 이 메노나이트 한 분파이고요. 메노나이트이 그러한 현대 문명을 수용하는 것에 반해서 이 아미쉬들은 현대 문명을 배격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제세례파 집단이었습니다. 이 아미쉬들이 그 미국에 와서 여러 곳에 거주했는데 가장 많이 집단으로 거주한 것이 랑카스타 펜실베니아입니다. 약 3만 5천 명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그 영국의 찰스 2세 그 왕 때 식민지 개척의 그 공헌자인 윌리엄 그 펜에게 하사한 땅이 펜실베니아 주가 되었습니다. 이 주가 시작될 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핍박받고 있던 여러 그 크리스천들이 아미쉬나 메노나이트나 퀘이커나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고요. 이 랑카스타 지역이 한국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은 이 헨리 아펜젤러가 경건한 메노나이트 집안 출신인데 대학을 랑카스타에 있는 프랭클린 마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을 다닐 때 여자친구가 감리교인이었는데 랑카스타 제일 연합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 이 헨리 아펜젤러가 같이 다니면서 감리교인이 되었고 나중에 뚜르신학교를 거쳐서 1885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감리교를 한국에 세우는 일에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랑카스타 시내에 있는 그 메노나이트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면 그곳에 성막 그 모형이 있고 강물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국에 이 성막이 널리 소개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랑카스타가 유명한 것은 밀레니엄 티아트라고 하는 성극을 사용하는 뮤지컬 극장이 있는데 이 극장은 브로드웨이보다도 훨씬 그런 그 규모가 크고요. 매 그 성극마다 300명, 400명씩 게스트가 등장하고 극장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전에 수십만 명씩 관람하는 그런 그 관광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의 철학은 신자들끼리 서로 돕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인 재산을 소유하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공유하고 있고요. 자기들 스스로 만든 그 종교 지침서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 입는 것이라든지 식사하는 것이라든지 또 생활하는 그런 생활 지침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현대 사회의 그러한 그 최첨단 그런 문명 사회입니다만은 전기나 전화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신문 등 모든 과학 문명의 이기를 버리고 농사를 지으며 자연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정신이, 경쟁보다는 협동이,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영성이, 그리고 능률적인 노동보다는 건강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농촌 공동체입니다. 전통적으로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랑카스타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산업사회가 만들어내는 숱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alternative lifestyle, 대안적인 삶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입니다만은 예배당이 없고요. 집안의 벽을
자유롭게 옮겨서 쓸 수 있는 자바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역별로 각 가정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을 지난 300년 동안의 그런 전통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교회이고, 일하는 밭이 교회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들의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을 25개 디스트릭으로 나누고요. 디스트릭에는 감독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그리고 집사의 그러한 성직들을 두고 있고요. 예배는 핍박 시대에 그렇게 예배 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오전, 주일날은 오전 8시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가 3시간씩 계속됩니다. 찬송은 무악기로 하고 있고, 30분 정도 그 한 성도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1시간쯤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도 있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는 전체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공동 식사하고 각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공동체의 그런 예배 형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그 성직자들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제비 뽑기 형식으로 그렇게 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나 목사나 또 집사는 이제 그 미니스터 투 더 푸어라고 해서 구제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일인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명예나 영광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참으로 맡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직종 가운데 하나가 이 성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 아미시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는 중학교까지만 하고요. 성경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옷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농사 짓는 것들을 배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8학년 이후에 그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반면에 빠르게 결혼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남자는 19세에서 25세, 여자는 17세에서 23세에 결혼하고, 신혼부부는 주민 전체가 나서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럼스프링가라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기간을 정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남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90% 이상의 그 아미시 공동체 젊은이들이 공동체에 남고, 나머지 10%는 밖에 나가서 거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아미시 공동체에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문명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 마차를 타고 다니고 문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사는 외형적인 모습도 그렇고, 그들의 내면적인 단순한 삶, 순수한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에리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워싱턴 DC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수십 차례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는 도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단순성, 순수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훈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관, 이것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에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가 하늘나라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순수성, 삶의 단순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